안녕하세요. 이제 세무사 2차 시험이 끝났고 모두 힘들었지만 수고했다라는 말을 먼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시면 잘 치셨는지 못 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만약에 잘 쳤다고 한다면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하실 때가 왔습니다. 바로 합격하고 나면 수습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은 제가 절차를 좀 말씀드리면 우선 합격 발표가 나고 나면 집체교육을 하게 됩니다. 집체교육은 어디서 하냐? 서울 서초에서 그 세무사회? 어쨌든 건물에서 집체교육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긴 하지만 저 때는 그 오전반, 오후반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달 정도를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말이 집체교육이지 사실 교육을 듣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운이 좋지 않아 맨 앞줄에 있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강의를 들어야 되고 딴짓을 못하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 뒤에서 자거나 핸드폰 보거나 놀거나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수습 신청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청하는 날에 이렇게 신청을 하면 순차적으로 본인에게 번호가 매겨집니다. 그 번호에 따라서 집체교육 순번이 정해지고 그 순번에 따라서 자리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팁을 한 개 드린다면 오픈하자마자 바로 집체교육 신청을 하는 사람은 제일 바보입니다. 왜냐하면 맨 앞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졸지도 못해 핸드폰도 보기 그래 맨 앞자리에서 열심히 강사님들의 침 튀기는 얘기를 들으면서 한 달을 보내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중간 자리 아니면 맨 뒷자리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체교육 신청하는 시간을 오픈하자마자 바로 신청은 하지 마시고 적정 시간을 두시고 신청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과 좀 같이 앉고 싶다 아니면 주위에 앉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 같이 모여서 같은 시간대에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혹시나 신청하지 않는다면 붙어서 같이 앉게 될 겁니다. 그럼 한 달 동안 같이 뭐 수다도 떨고 지낼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 달 동안 집체교육을 듣게 됩니다. 집체교육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배웁니다. 프로그램 다루는 방법도 조금 배우고, 제 기억으로는 성공한 선배들이 와서 영업은 어떻게 하는지 또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그런 커리큘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주 동안 아마 2주는 오전반, 2주는 오후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동기지만 다 같이 교육받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집체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수습을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집체교육을 하면서 내가 어디서 수습할지를 정하는 사람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체교육을 하면서 수습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집체교육을 12월 달에 합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수습을 시작을 하는데 미리 12월 달 집체 받으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오전 수업이 끝났다. 그러면 점심 먹고 오후에 가서는 일을 하고, 그리고 뭐 오후 수업이다. 그러면 오전에 일을 하고 마치고 또 집체 교육을 들으러 오고, 이렇게 서울은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밑에 지역이고 뭐 사실 회계 사무실 수습할 것도 아니니까 신나게 놀았습니다. 돈도 많이 쓰고 술도 많이 먹고, 그래서 집체 교육을 최대한 행복하게 보내시고 수습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계 사무실 수습,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처럼 세무사 수습이 있습니다. 회계 사무실 수습에는 당연히 큰 뭐 회계 법인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고, 회계 사무실 장점 같은 경우에는 수습이 끝나자마자 바로 개업을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세금 신고는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 가자마자 프로그램 다루는 법부터 배울 거고요. 그 프로그램을 토대로 세금 신고를 뭐 1월 부가세, 3월 법인세, 그리고 5월 종합소득세까지 한번 돌리고 나면 개업하고 나서 세금 신고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수습을 가냐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수습을 뽑는 사무실이라면 그래도 규모가 있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큼직큼직한 업체가 있어요. 그런 큼직큼직한 업체를 해보면서 또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내가 수습을 끝나고 나서 바로 개업을 했을 때 거래처가 한 개도 없어요. 왜냐하면 남의 거래처 일을 해주는 거지 나의 거래처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무사 수습 같은 경우에는 수습이 끝나자마자 개업을 하신다면 프로그램을 다룰 수가 없어요. 대신 홈택스 다루는 방법은 아주 수준급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세무서를 간다면 사실 말해서
내가 일을 만들어서 해야지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무사한테 맡기는 업무가 신고 창구라는 게 있어요. 그 신고 창구에 말뚝으로 세우죠. 그래서 민원들이 오면 상담도 해주고 또 그 신고도 홈택스로 도와드리고 이런 업무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 프로그램을 전혀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수습이 끝나고 개업을 하면 프로그램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신고 창구에서 많은 민원을 만납니다. 거기서 또 몰래 이렇게 명함도 좀 뿌리고 하면 그분들이 추후 내가 개업을 했을 때 연락이 생각보다 많이 옵니다. 그런 분들이 신고를 맡기시고 한다면 뭐 기본 월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또 장점은 신고 창구에 민원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 민원들을 다 상대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세금적으로 이슈가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이 와서 상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연령대 그리고 많은 케이스에 대해서 또 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상담하는 스킬이 되게 많이 늘어요. 이렇게 회계사무실과 세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의 베스트 수습은 어떻게 될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집체교육이 끝나고 나서 수습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집체교육을 받고 나서 쉬는 사람도 있고 뭐 공무원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준비하는 세무사님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기라고 하죠. 수습을 꼭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수습을 미루고 그러고 나서 회계사무실을 찾아보는 거죠. 회계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제가 수습 인증은 하지 않지만 수습처럼 대우받고 수습처럼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무실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어느 정도 사무실 수습도 좀 일을 해보시고 나서 그리고 내 수습은 세무서 수습으로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개업하기 직전에. 그렇게 하시면 회계사무실 수습도 하고 세무서 수습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회계사무실 수습을 인정을 받아버리면 수습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세무서 수습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둘 다 해보고 싶기 때문에 회계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수습 인증을 하지 않지만 수습처럼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프로그램 다루는 방법과 외형이 큰 업체가 있다면 그걸 맡아서 업무를 진행해보고, 그리고 세무서 수습을 하면서 또 직접적으로 민원들과 상담도 하면서 상담 스킬도 늘린 다음에 개업을 하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 생각도 없었고 세무서 수습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후회하진 않아요. 근데 개업을 하고 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왜냐하면 사무실을 어떻게 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욕심이 있고 둘 다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방법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계사무실 수습 구할 때도 정말 신중하고 잘 고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가 수습할 회계사무실이 어떤 분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 기장 업무만 맡기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런 회계사무실은 비추합니다. 어떤 회계사무실이 좋냐면 적당한 프로그램과 업체를 주고 그리고 뭐 상속, 양도, 증여 아니면 운이 좋으면 조사도 가르쳐주는 그런 회계사무실에서 수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도 배우지 않았지만 또 세무사랑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강의도 있거든요. 그 강의를 듣고 또 내가 직접 해보면 금방 배웁니다. 근데 조사나 양도, 상속, 증여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치기 위해 공부한 거랑 실무랑은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려주는 회계사무실에 수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알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하실 게 있으실 텐데 바로 수습을 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제일 궁금하지 않나요? 일단 세무서 수습 같은 경우에는 월급은 없습니다. 무보수로 일을 하는 게 또 단점이지만 또 거기서 내가 잘해서 가만 고객들을 만든다고 한다면 사실 월급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사실 저 때만 하더라도 제 동기들 한 달 월급 50만원 받고 일했거든요. 완전 최저임금 미달이었죠. 그래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수습 인증을 받아야지만 개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받는 사람이 100만원 받았어요. 그리고 50만원 중에서도 밥값 별도, 밥값 포함 뭐 이렇게도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150? 아니면 최저임금 주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월급은 못해도 150 이상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수습을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둘 중에 한 개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한 세무서 수습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다른 영상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무서 수습을 하고 나서도 운 좋게 회계사무실 수습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회계사무실 수습을 해버리면 세무서 수습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정말 많은 부분을 배우기 때문에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세무서 수습을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영상을 보시는 수험생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주위에 있는 다른 세무사님들한테도 물어보고,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 하신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험 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시험을 잘 치신 분들은 수습을 어떻게 할지를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